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질문 내용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분류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또 뭐 이거를 책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복지에서 말하는 자산조사 개념이에요. 이게요. 그 제가 강의자를 리서치 조사라고 적어놨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해봤던 거는 이제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뭐 응답을 받아서 이제 본 적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청년도 혼자 사는, 지금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혼자 사는 청년들, 1인 가구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실을 물어보는 거, 뭐 집에 몇 명 사냐, 뭐 한 명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에서는 이게 자산조사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라든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매년 사회조사라는 거래요. 사회조사,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는 3,000명 정도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죠. 교통이 편리하냐 아니냐. 그럼 보통 5점 척도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계속 지금 살고 계신 곳에 계속 살고 싶은가,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교육 수준, 경력, 직업, 그 다음에 소득 같은 거를 아주 열심히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얻어내는데, 이거를 제일 잘하는 곳은 대한민국의 통계청이에요. 통계청이고, 국가통계포털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 나라 지표, 그러니까 영어로 일렉트릭 할 때 이 나라 지표,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사실 질문에 대한 통계 결과가 매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통계를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국가 통계 포털로 가셔가지고 이제 좀 각종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155쪽의 행동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 이거는 응답자의 현재나 과거의 행위 또는 행동을 물어보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하려는 목적을 지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많이 하실 만한 거, 갑자기 영상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봤던 영상이 있습니까? 광고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 어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런 것도 이제 행동에 대한 질문이고요. 지금 이제 책에 나온 것처럼 예측하려는 것, 자, 한 달에 영화를 몇 번 볼 거냐? 앞으로도 볼 의향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볼 때 보통 영화를 봤으면 그 다음 달에 또 영화를 볼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데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심리나 이제 상담 분야에서도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과거의 얘기를 좀 이렇게 가지고 좀 조사를 해보면 이게 잘 안 바뀌어요. 미래에도 그대로 간다고요, 거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아주 정교하게 하는 분야가 상담 심리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건데요. 자, 이거는 좀 한정적인 얘기죠. 대표적인 게 이용해 보셨습니까? 이용을 해 봤냐? 아니면은 살펴본 적이 있느냐?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게 바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질문이고요. 이제 이거를 잘 하는 곳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 중앙부처 홈페이지에 이제 응답을 받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정부 부처 중에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정책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 아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식과 정보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일종의 홍보 방법이에요. 자, 만약에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면은 없다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를 새로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에 관련된 질문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일종의 홍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메일 오거든요. 되게 자주 와요. 근데 제가 보면은 이제 이거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그냥 클릭해서 링크로 들어가서 응답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걸요. 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런 걸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저번에 코로나 심할 때는 이 마스크 있죠. 마스크에 이렇게 마스크 끈 붙이는 거, 그게 좀 흔히 말해서 재미를 봤어요. 저희 서대문 지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양말 있죠. 못 쓰는 양말이요. 이 못 쓰는 양말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주머니 만드는 거, 그거도 한때 재미를 봤었고. 근데 이런 걸 재미를 봤다고 하는 거는 물어보는 거죠. 이런 걸 하는 거 아세요? 모릅니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나는 몰랐었는데 이 설문을 하면서 이 질문을 들으니까 이제 새롭게 알게 되는 경우. 이런 게 바로 이제 정보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경찰 분야에서 이제 탐문 수사할 때 이런 게 있죠. 뭐 보셨습니까? 뭐 어디로 지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목격자 진술 같은 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이나 태도에 관한 건데, 자, 이거는 이 만족도나 욕구조사, 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뭐 요거도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것도 바로 욕구조사에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 구성하는 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리고 이 너무 많은 거를 이제 물어보려고 그러면은 하나의 설문지 안에 막 이것저것 다 물어보려고 그러면은 이게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의 질문지에는 한 가지 목적에 관련된 것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장 많이 이제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의견과 태도에 관한 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 행동, 정보, 의견 질문이 다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네 개를 다 합해요. 합해서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그 것들은 질문이 뭐 비교적 간단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그거 있잖아요. 동영상 좀 보여주고 답변하게끔 하는 것도 있고, 포스터 같은 거 이미지 보여주고 답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질문의 그 어떤 다양성이 확보가 된 거고, 아무래도 글로 보는 것보다는 이미지나 영상으로 보는 게 좀 더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게 질문 내용의 분류가 네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 얘기들은요. 그리고 사실 질문 내용의 분류라는 것도 앞서 얘기했지만 질문지 이용의 장점과 단점하고 이게 더 밀접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세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